윤충과 첫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 1교시에? 너는 점핑하는 기술도 있네? 아니, 1교시에 배웠던 거를 점핑을 하고, 자, 쉬는 시간에 5분, 10분이라도 그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복습의 효과가 있어요. 그거를 쭉 해서 넘기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지금 불과 한 3시간 전에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 지나면 기억은 더더군다나 안 날 거고 한 줄 딱 지나고 나면은 모든 게 신선한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가까운 얘기가 우리는 신선함이 가득한 교실이에요, 여기가. 아니, 과일이나 채소는 신선할수록 좋은데, 이걸 배울 때 이론이 자꾸 신선함을 느끼면, 왜냐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오전에 듣고 남아서 한두 시간이라도 그날 배운 거를 한번 훑어보고 가면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내일이 공식법 수업 아니야. 그러면 이틀이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배운 걸 훑어보면 이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이틀을 넘어가면 다 까먹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간에 그게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복습을 해야 돼. 이게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통해서 완성을 시켜가는 거니까 반복하려면 복습을 해야 돼.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 예습은. 물어보면 책 보고 왔냐면 보고 왔대.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걸 물어보면 이 앞 페이지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대답을 못 해. 한 페이지 넘어가면 그 이론이 있어. 한두 번 겪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이라도 해달라고, 복습이라도. 그리고 기왕 도전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니, 혹시 이 중개사 시험 끝나고 다른 뭐 자격시험에 도전할 계획이 있어요? 뭐 법무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스쿨 이런 데 다닐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게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최선을 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그래서 합격해서 제발 이 바닥을 떠나달라고, 이 바닥을. 그 나중에 내가 올해 작년 합격자들은 이렇게 안 했는데, 그래서 합격에 자신이 있으면 여자들은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남자들은 턱시도를 맞춰가지고, 합격자 모임에 한번 입고 등장하는 거야. 그거 좀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그런 게 있더라. 합격자 모임을 하니까 1년 내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딱 훈련한 날이잖아. 결혼한 분들도 바깥 양반이 이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날. 그냥 놀다 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은 진짜, 대단한 날인 거예요, 그날. 그래서 예전에 어느 학원에서 합격자 모임을 했을 때, 이제 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선생들이 창세기 때 피곤하니까 지방이었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나이트를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나이트를요? 아유,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10년 만에 가는 거래요. 10년 만에 오늘 허락받아갖고 오늘 거기까지 갔다 와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가버리면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 한 분 때문에 10명이 넘게 거기 쫓아가 준 거예요, 거기를. 그래갖고 1시간 지나면서 한 명도 없이 빠져갖고 사라진 거지, 그냥. 어쨌든 간에 공부한 거 힘들게 한 것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네? 아니, 합격하면 내가 좋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생은 그냥 자존심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시험 보고 결과를 했을 때, 야, 그 과목 누구한테 배웠냐? 이렇게 나왔을 때, 좀 해주는 거예요, 좀.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 여기 선형 이론이라고 돼 있죠? 네, 이게 부채선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의 공간 구조가 이걸 선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거를 방사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심어 이론상에서는 동심어를 그리면서 확대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중심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쟤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논리고, 얘는 이렇게 뭐를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확대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확대되는 대표적인 도시가 프랑스 파리예요. 파리에 개선문 위에 가게 되면 8개 방향으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따라가게 되면 도로변에 고급 주택이 있죠. 이렇게 걔네가 옆에 쭉 질비하게 있는 거예요. 도로가에 옆에. 그리고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주택은 요 이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고소득층에 주거지가 있고 중산층이 있으면 저소득층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공장 주변에. 그러면 여기 이론상에서는 공장지구가 도심에 가까운 곳에 있었잖아. 근데 여기 이론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는 얘들 반대편에 위치하는 거야. 도시의 정비가 끝나면서 저도시의 불량 주거지는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거 분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확대된다는 게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 하는 거는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해 준 이론이에요. 저 이론을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전개된 이론이에요. 쟤는 시카고시 하나만 대상으로 했잖아요. 이게 현대 도시공간 구조를 설명할 때는 이 이론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간 구조가 대부분 도로를 따라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게 현대 도시들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옥상에 가서 봐도 알겠지만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사거리를 해가지고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도로가 열리면서 도로 주변에 상업적인 시설, 이면에 주거시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넓으니까 걔네는 주거지에서도 걔네는 차가 완전 필수품이에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차가 없으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만약에 남편이 사업하다가 사망했어. 근데 이 사람이 채무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압류가 들어오잖아. 압류가 들어오는데 미국에서는 남아있는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차는 압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차는 압류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걔네는 부인권이라고 존재해요. 이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무조건 다 압류들하고 길바닥에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최소한의 것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걔네는 고속도로나 이런 게 발달이 돼 있고, 그러니까 걔네는 쭉쭉 뻗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이 넓으면. 근데 면적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의 주공간 있죠? 걔네가 가게 되면 정원에서부터 하나의 또 다른 목적물을 갈 때 이렇게 굽어 가는 거예요. 그걸 뭔가 좀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활용하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얘는 142개 도시를 해서 이걸 수정 보완해 준 이론인데, 이 이론도 단점은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이 도시 전체에서 주거의 기능만 분석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의 기능을 가게 되면 주거 말고도 뭐 상업이나 업무나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는데, 오로지 주거 기능만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사람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개발업자들이 도시의 공간 구조를 개발을 해야겠는데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 이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역을 그렇게 의뢰한 거예요. 다른 기능을 배제하고 고급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럼 왜 그러냐면 같은 공간을 잡아먹으면서 공급을 하더라도 저소득층보다는 고가 주택을 공급할 때가 이윤이 더 커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논리상의 단점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얘보다는 발전된 이론이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 있죠? 예, 거기 가게 되면 도심에 시작돼서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이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기억에 선형 이론 거기 세 번째 줄 가게 되면 화살표 있죠?
원을 변형한 모양, 그래서 별 모양이라고 돼 있죠. 그거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성자가 별성자예요. 네? 이 성형이라는 게 얼굴 성형한 그게 아니라 별성자라고. 그러니까 별 모양의 구조로 분화가 된다. 그러니까 원이 아니라 원을 변형한 뭐를 따라서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연결하면 별 모양의 어떤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니은에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으로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위치하고 하급주택은 반대편에 위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가서 그 비판을 보게 되면 디귿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입지의 이동을 설명 또는 예측하기 위해 고급 주택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이 용역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도시의 성장이 있죠. 교통의 발달과 소득 증가가 있을 때, 자,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이 발달해서 기인한 것이다. 아니면 소득이 증가해서 기인한 것이다. 어떤 거? 둘 다. 개론에서는 하나의 논리만 가지고 입증할 수는 없어요. 두 개가 다 동시에 작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공간구조가 계속 분화될 거 아니에요.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공간구조가 걔를 중심으로 분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험에 그게 2번인가 3번 나온 거예요. 자,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통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이해하냐고 물어보는 것도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촬영하고 있으니까. 설정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고 있다. 대답은 나와. 다음에 또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핵이죠? 얘네들은 단핵 도시예요. 도시의 중심이 몇 개? 하나. 그러니까 얘네는 논리상에서 도시의 성장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심이 있으면 부도심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자 시청 중심으로 도시의 중심이 있다면 잠실도 있고 신촌도 있고 영등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부도심이 발달한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걔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는 핵이 분리가 되면서 성장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서울도 다핵도시예요. 서울도 강남이 개발됐기 때문에 서울도 다핵도시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논리를 보게 되면 오래된 도시는 단핵도시고 현대 신도시는 다핵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래된 도시도 다핵의 구조를 띌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600년 이상 된 도시예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도읍을 옮겨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이 지금 다핵도시잖아요. 다핵. 강북과 강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냥 참고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 정도 알아두면 돼요.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둘 거는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이 결합된 이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시대순인 거예요, 시대순. 근데 여러 번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형 이론이 다핵과 동심원을 결합한 이론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다핵심 이론에서 하단을 가게 되면 박스에 다핵심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동정의 활동은 직접 이익 추구를 위해서 모여서 입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매업, 금융지구, 도매업지구 이런 식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 하면 증권가로 유명하잖아요. 증권 관련 애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시청 중심으로 뭐가 있었겠어요? 대기업 본사, 그리고 은행 본점들이 여기 모였던 거예요. 여기 왜 모여 있었냐면 관공사하고의 밀접한 소통을 위해서. 왜냐하면 인허가 받으려면 관공서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좀 떨어져 나가고 그랬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종의 활동은 서로 간의 이해가 상관돼서 분산 입지한다라고 돼 있죠. 거기 여러분들이 그 위에 가면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다핵심 이론에 그림 나와 있잖아. 5번이 고급 주거지구죠. 그렇죠? 6번이 뭐예요? 중공업지구죠. 5번하고 6번이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분리한다는. 왜? 서로에 대한 기능은 같이 있어봐야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입지한다는 거. 어떤 활동은 특정한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지명이 있죠. 이 지명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여기다 산단이 들어가 있어요. 산업단지가. 근데 얘네들이 다 항구를 끼고 있는 거예요. 생산을 해서 내륙으로 많은 물동량을 수송하기보다는 선박에 태워서 보내는 게 훨씬 더 많은 양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인천에 남동공단 공단이 있으면 여기 중간에 물류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한 거 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가 들어오면 여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는 거예요. 교통 혼잡이 있죠. 인천 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그거 엄청난 정체예요. 그거. 그러니까는 이 트레일러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서 다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중간에 물류기지를 만들어 놓던가 배를 타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가는 경로를 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핵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지대지불 능력이 높으면 중심에 입지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업종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대지불 능력은 참 중요해요.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강남 아시죠? 강남역. 강남역 주변에 1층에 들어서 있는 업종들의 지형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값싼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은 못 들어와요. 임대료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뭐 빵 하나 팔아서 얼마 그런 업종들이 임대료가 한 달에 뭐 5천만 원, 1억 되는데 그걸 어떻게 내겠어요? 못 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도 소매업의 입지에 관해서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설명을 해줄 때 이 동네는 이런 업종이 적합하다, 아니다. 이면에 그 뭐예요? 소형 평형으로 서민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갖고 여기에 만약에 고급 고깃집 있죠? 갈비 한 대에 뭐 10만 원 막 이런 데가 들어오잖아. 그러면 문 닫는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외식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렴하게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이제 류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비를 할 수가 있지. 비싸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아니 구경을 할 수 있지 뭐. 들어가서 고기 파는 데 들어가서 냉면 한 그릇 달라고 그러든가 뭐 이러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런 소매업 실태라든가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갖고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전문가적인 시견을 담아서. 이 동네는 그래서 이런 업종이 잘 되고 이 동네는 이런 업종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를 잘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따고 봐야 돼. 어? 따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거기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이 있는데 얘네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거기 있는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이라고 있죠. 이거 세계를 통합한 이론이에요. 세계를 통합한 이론이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 근데 학생들이 시몬스는 기억을 잘해. 왜? 침대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디서 들어는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억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도시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있죠. 여기서는 계산 문제로 인용이 돼요.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은 나나요? 괜찮아요. 어차피 3월달 되면 또 얘기할 거예요. 1월달에 했는데 기억나나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선생 혼자서 돌아서서 또 제목 적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번에 1월달 수업 가면서 계산 논리가 있으면 다 다루고 간다고. 그러니까 접해보는 거예요. 11월달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가나꼬다 보면 선생들이 전년도 시험에 계산 문제가 한 문제라도 더 나오면 일찍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그 입문할 때부터 계산 막 하고 그러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때 들어봐야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빠른 편이에요. 한 3월달부터 해도 충분한데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또 간단한 문제들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경제 기반이론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거기 가게 되면 도시의 산업이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의 두 종류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도 나와 있죠. 한 지역의 산업 활동을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으로 나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반 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고, 비기반 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 지역에서 소비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을 우리가 비기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게 개발 또는 입지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지방에 가면은 울산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는 H그룹이 꽉 잡고 있어요. 동부서구로 나눴을 때 한쪽은 H중공업, 한쪽은 H자동차 있죠. 얘네가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H자동차에서 이번에 고용을 500명을 늘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겠어요? 기반 산업에. 근데 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공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쉬는 날이라든가 평상시에, 그죠? 식당도 필요할 수 있고, 약국도 필요할 수 있고, 애들 때문에 학원도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술집도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도 필요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대 서비스가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인 혼자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 직원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산업이에요? 비기반 산업인 거예요. 무슨 산업? 비기반 산업. 그러면 기반 산업의 고용이 500명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몇 배수의 사람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성장을 하게 되면 비기반 산업도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주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을 공급하면 분양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 사업이나 입지를 선정할 때는 기반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진 지역을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1차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반 산업이 위축이 되어 있으면 고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수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여러분들이 그 예전에 저기 어디요? 지방에 군산 있죠? 여기 집땡 공장이 있다가 철수했잖아. 여기 지역 경제가 무너진 거 아니야. 중국에도 특정한 도시에 우리나라 S전자 공장이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철수했잖아. 거기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야. 어? 얘네들 있으면 일자리 얻기 위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어 없어? 유입되면 그 사람들도 여기서 소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 비기반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의 앞으로의 움직임과 성세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그 지역의 기반 산업 역할하는 데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겠다 그러면 절대 반대를 외치는 게 그거라고. 걔네가 빠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업을 해야 돼요. 개업을 하게 되면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가 성장하는 곳은 직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거래해주면서 수수료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야. 자, 그럴 때 이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 여부 있죠? 네, 그거를 구하는 게 136페이지에 가면 상단에 입지 개수라고 있죠? 그거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 문제로 가끔 나오는 거예요. 입지 개수를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얘네를 구하게 되면 이게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에요. 요거는 울산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이에요. 그래서 입지 개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얘가 1이라는 얘기는 울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얘가 1보다 크면 분모보다 분자가 크잖아. 그러면 이 지역은 자동차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그 지역의 무슨 산업? 기반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야?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비기반 산업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나중에 기반 산업의 개수를 물어볼 때 있죠. 굳이 여기까지 도출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분모보다 분자의 수치가 크면 1보다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 대입이니까. 응? 그리고 얘네 계산할 때 이거 번분수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게 쭉 나열해 놓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계산할 때 아니 우리가 기본 산수도 안 되는데 이거 언제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 수치를 구하면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변화분이니까 나온 수치를 그냥 단순 나누기만 해도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굳이 안 나눠도 돼요. 크기만 보고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기만 보고도 구별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 계산할 때 보면은 해설이 다 번분수 계산하는 식으로 식이 돼 있어.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계산을 할 때 거기 136페이지 하단에 가면 예제 나와 있죠? 응? 예제. 그러면 자 전체 고용자 수 있죠? 고용자 수 합계가 얼마예요? 응? 오른쪽 맨 하단을 가면 제일 숫자 큰 거 있죠? 몇 명? 400명이잖아, 400명. 응? 400명 중에서 거기 얘기했지만, 자, 그 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응? 아니, 240명이라고 그 위칸 올라가면 있잖아.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240명.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얘는 0.6이잖아. 46에 24니까. 그죠? 몇 프로? 60%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건, 자, A지역 X산업을 물어봤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자, A지역의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0명이잖아. 그렇잖아. 그 중에 고용자 수가 몇 명? 100명이잖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40명인데 X지역은 전체 고용자가 200명인데 그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 100명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200분의 100이면 얼마? 0.5잖아. 그러면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하면 분자가 작잖아. 1을 넘어설 수가 없잖아. 그러면 0으로 가야 될 거야. 0. 얼마. 왜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 나오겠어요? 6분의 5니까 0.833333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X산업은 기반 산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1보다 작으니까.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은 굳이 계산기를 안 눌러봐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Y산업이 있죠? 그러면 이런 요령이죠. 자, 400명 중에 240명이 X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면 Y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몇 명? 160. 그러면 얘가 60%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40%일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는 무슨 뭐 안 해도 하나를 구하면은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B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죠? Y산업에. 얘는 200명 중에 몇 명이? 6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2, 3은 6이잖아. 그러면 4분의 3이잖아. 4분의 3이면 얼마? 0.75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출제자가 얘를 구하면 힌트를 줘. 거기 가면은 자, X산업 있죠? 그러니까 기억이 0.83이네 있죠? 걔가 3번과 4번과 5번이야. 그런데 자, 4번하고 5번을 가면 니은이 1.2, 1.35로 돼 있죠? 이를 넘어서잖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뭐 나와 있잖아,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답이. 그러니까 출제자는 친절하게 힌트를 준다, 안 준다? 힌트를 다 주는 거예요. 하나 계산하면 값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야 1분 안에 풀 거 아니에요, 1분 안에. 지문 배열을 괜히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배웠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 풀어도 감은 잡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계속 연습시켜줘, 안 시켜줘요? 연습시켜준다니까. 졸다 걸리면 나와서 풀어보라고 한다니까, 여기. 그래서 계산을 풀어내는 눈썰미가 좋은 양반들은 그런 거 갖고도 답을 바로바로 캐치를 해요. 선생도 그런 거를 잘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 2개를 구하라고 그러면 생각해봐요. 1분이라는 시간에 2개를 다 값을 도출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풀면은 답이 나오게끔 배열을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를. 다 같은 0.83이 3개가씩이라, 원래는 2개밖에 안 줘. 2개밖에 안 주는데 3개를 줬잖아요. 3개를 줬는데 2개가 1을 넘어서잖아. 그러면 계산 안 해봐도 걔네들은 답이 아닌 거야.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1분 안에 풀게끔 맞춰주는 거예요. 대입하는 요령만 알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입지론이에요. 우리 교재에서는, 자, 페이지 13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입지 선정이라고 돼 있죠. 입지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활동의 주체가 점하고 있는 장소를 입지라고 해요. 경제활동 아시죠?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제활동을 해야 돼. 생산, 소비 이런 활동을 해야 돼. 생산, 소비 활동의 주체가 누구겠어요? 가게, 기업, 정부.
걔네들이 정하고 있는 장소가 입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입지 선정이 있죠. 입지 선정은 뭐겠어요? 이런 이 경제 주체가 필요라는 장소 있죠. 어디다 이 장소를 정할 것이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다? 입지 선정이라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입지 선정이라고. 응? 주거지역 같으면 쾌적성과 편리성에 기반해서 주거 입지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찾는 걸 뭐라 그런다? 입지 선정.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활동의 주체가 필요한 장소 있죠. 그 공간을